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떨리고 가장 무서운 자리가 있다면 바로 자식의 상견례 자리가 아닐까요? 자식을 키우며 수많은 날을 눈물로 보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온 생을 바쳤는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아이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이지는 않을까? 사랑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그 걱정은 모든 부모가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그 두려움을 줄이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목은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진정으로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상견례 때 내 자식의 배우자가 이 행동을 한다면 그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 5가지.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관계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네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타인을 무시하는 뉘앙스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견례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와 인성을 단 한 끼 안에 모두 담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청취자 이영자님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영자님의 딸은 대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도 좋고 성격도 순해 보였으며 딸도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한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사위될 사람이 슬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리는 잘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손이 금손이라 며느리는 많이 배워야 할 거예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고 딸아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좀 가정적인 게 좋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뒷바라지도 잘하시고 지금도 새벽마다 밥을 하세요. 그 순간 이영자님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딸의 표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 본인 가족의 미담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이영자님은 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떨궜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은 안 할래요. 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배려도, 그 어떤 진심도, 그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품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중국 고전 중 가장 위대한 병법으로 불리는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작은 예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큰 실수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작은 예의 부족함이 결국 자식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 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사석에서 농담처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상대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안아주고 감싸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속마음과는 달리 사람에 따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편해진 만큼 말의 선을 넘고 조심성 없이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한 채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김춘자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춘자님의 아들은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늘 믿음직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고 그녀는 첫인상부터 밝고 인사성도 바르며 무척이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양가 가족은 전통 한정식 집에서 만났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평화로웠습니다. 문제는 디저트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그녀가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시작됐습니다. 예의가 약해서 딱딱한 거 못 먹어요. 어릴 때부터 충치대장이라니까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순간 모두가 웃었지만 춘자님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또 잠버릇이 엄청 심해요. 저랑 여행 갔을 때 막 잠꼬대하고 이불 다 걷어차서 저 혼자 감기 걸렸잖아요. 춘자님은 딱딱하게 굳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진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장면에서 분명히 느껴졌던 건 그녀는 아들의 약점을 놀잇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그것이 공격당하지 않으리라는 안전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많은 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볍게 농담으로 써버린다면 그것은 단지 장난이 아니라 무례가 됩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상대를 웃음거리로 삼는 유머에는 절대 애정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의 말솜씨나 편한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얄팍한 계산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인의 단점을 희화화하는 이들은 결국 관계에서도 책임보다는 가벼움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진정한 도덕적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보다 타인의 시선이 있을 때 더욱 신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단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선택한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그 사람의 배려의 깊이를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관찰의 시간입니다. 춘자님은 상견례가 끝난 후 아들과 조용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들은 침묵 끝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 충치 때문에 얼마나 놀림당했는지 그 아이는 몰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하냐고요. 결국 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춘자님의 아들은 자신을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용서 이전에 존중이 먼저입니다. 존중 없는 용서는 언젠가 다시 상처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이라면 부디 그 결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 하나 남깁니다. 당신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약점을 조용히 안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랑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더욱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행동.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은근한 무시와 비교입니다. 사랑은 평등함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배경이나 환경, 가족조차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가 됩니다. 하지만 상견례라는 자리는 이 은근한 무시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한정숙님의 사연을 각색해 소개해 드릴게요. 정숙님의 아들은 오랜 시간 노력해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일도 성실하게 하며 한 여성을 만나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 집안은 오래된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 집안이었고 딸도 회사 일을 도우며 겸손하고 예의 바른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정숙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아들의 직업을 묻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긴 한데 요즘은 성과급도 없고 아무래도 민간보다 많이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 딸은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살아왔는데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그 말은 마치 우린 넉넉하게 살아왔고 당신 아들은 그만큼 못하니 딸이 손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정숙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이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표정이 굳었고 며느리 될 사람도 난감한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눈치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돈께서는 어떤 일 하시죠? 사업은 아니시겠죠? 요즘은 사업이 참 불안정하던데. 정숙님의 남편은 30년 넘게 자그마한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은 붉어졌고 딱딱한 웃음만 지을 뿐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환영하는 시간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근한 무시는 단 몇 마디 말로 그 온기를 깨뜨렸습니다. 비교는 결국 상대의 존재를 평가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 부모의 삶을 낮추고 환경을 비교하며 말을 이어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마주할 때 사랑이 아닌 우월감으로 시작된 관계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말들이 결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돈이나 직업, 가정 환경을 놓고 크고 작은 비교가 이어지고 그 속에서 자존감은 무너지며 결국 관계는 깨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청취자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결혼 전 상견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댁에서 우리 아들이 더 아깝다며 돌려 말했는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됐죠.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쪽 유전자가 똑똑해서 그렇다는 말이 늘 상처였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됩니다. 공자의 말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도리를 본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돈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결국 어떤 관계 안에서도 깊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은 깊어야 오래가고 존중은 커야 따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와 상견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은근한 비교와 무시를 했다면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무례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며 관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평가당하며 손익계산 속에 묶여있는 모습을 평생 지켜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함께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되는 행동. 그것은 바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평온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꼭 삼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깊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상견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청취자 윤정희님은 딸을 하나 두셨고 늘 친구처럼 지내며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유난히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고 엄마는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 남자친구를 보며 딸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결혼 후 어떻게 될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걔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 요즘 많이 나아졌어라며 늘 감쌌습니다. 결국 양가 상견례가 잡히고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겉으로 보기에 그 남자는 말도 조심하고 부모님께도 깍듯이 인사하며 무난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문제는 식사 도중 정희님의 남편이 예비 사위에게 장난스럽게 이 친구는 술은 잘하나라고 묻는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좀 무례하신 것 같네요. 저 술 못 먹는 건 컴플렉스인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정희님의 남편은 당황해서 그냥 분위기 풀려고 한 말인데 라고 하자 남자는 냅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정희님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대화는 뚝 끊기고 두 집안은 어색하게 숟가락만 들었다고 합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정희님은 딸과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평소에도 저런 식이야.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려지면 분노를 못 참아. 근데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해. 그래서 그냥 참았어. 정희님은 딸의 손을 잡고 말없이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결혼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은 새 사람을 만나 지금은 훨씬 평온하고 밝아진 얼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순간적으로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내 부모와 첫 만남에서조차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결혼 후 우리 아이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감정이 서툰 사람은 사과는 잘할지 모르지만 반복을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 상처는 깊어지고 무뎌지며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동양 철학자 순자는 군자는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반드시 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돌아보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작은 자극에도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그 감정의 불씨는 결혼 후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평온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화가 아닌 대화로, 다툼이 아닌 이해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딸이나 아들이 화내는 사람 옆에서 평생 숨죽이며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과 평등하게 대화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상견례에서 보이는 그 한순간의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아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행동. 그것은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의 인품은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늘 자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조차 따뜻하지 못하다면 과연 내 자식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청취자 김미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미자님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은 늘 어머니에게 다정하며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한 여자를 데려왔고 둘은 진지하게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세련되고 침착했으며 어느 모로 보아도 이해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자님은 속으로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안심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식당 한쪽 룸에 모인 양가 가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애가요. 아빠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요. 엄마인 저하고만 친해요. 그 점은 이해해주세요.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빠랑은 그냥 어릴 때부터 대화가 안 통해서요. 저는 좀 현실적인데 아빠는 늘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본인의 아버지를 누구보다 차갑게 소외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끄러미 딸을 바라보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저 말없이 젓가락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미자님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저럴진데 나중에 나를 시어머니라고 어떻게 대할지. 아들은 그 상황을 민망해하며 애써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그날의 인상은 마음속 깊이 남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미자님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둘이 좋다 해도 자기 부모를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건 절대 잊지 마라. 아들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결혼은 한동안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사람마다 사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전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기에는 한비자가 아버지를 냉정히 대하는 제자를 제자에서 제외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부모에게 불손한 이는 스승에게도 불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단절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의 관계조차 극단적인 단절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맺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공감과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는 단지 양가가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 그 뿌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소중한 단서입니다. 혹시 상견례에서 예비 사위나 며느리가 자기 부모를 소외시키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태도 속에서 이미 내 자식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자녀가 그 무심한 태도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면 그 결혼이 과연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가족을 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결혼은 단지 서류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행동은 불투명한 말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에 책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결혼은 그 책임을 공식화하는 약속이며 그 시작점이 바로 상견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삶에 대해 말끝을 흐리고 책임지는 말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청취자 박윤자님의 사연을 조금 각색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자님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고 홀로 아들을 키워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게 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서 한 여자를 만나 진지한 교제를 이어갔고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한켠에서 예비 며느리 가족과 윤자님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음식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윤자님이 조심스레 우리 아이랑 앞으로 어디에 살 생각이세요? 직장도 있고 하니 아마 도시에서 살겠죠. 하고 묻자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딱히 정한 건 없어요. 지금은 저희 회사 사정도 그렇고 글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윤자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황 봐서요. 아무래도 아이 생기면 저희 엄마도 도와주시긴 할 테지만 남편도 같이 봐야 하니까요. 요즘은 육아도 분담하는 시대니까요. 그 대답은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윤자님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책임 있는 목소리로 밝히지 않는 그 말들, 그리고 말끝마다 봐서요, 상황 따라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라는 답변들. 윤자님은 상견례가 끝난 후 혼자 긴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아들과 힘든 일 앞에서 버텨줄 수 있을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고민은 며칠을 이어졌고 결국 윤자님은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도 사실 그 친구는 중요한 이야기만 나오면 대답을 피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요. 라고 말하며 고민 끝에 결혼을 미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명확함과 분명함 위에 쌓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함께할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의 방향성과 책임의 태도를 갖춘 사람만이 결혼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말은 그저 공기에 불과하다. 진정한 인간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지지 않는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그 말이 언젠가 칼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상견례라는 진지한 자리에서조차 말을 흐리고 미래를 남에게 맡기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경고입니다. 결혼 후 그 사람은 아이의 교육 문제도 부모와의 갈등도 경제적 어려움도 결국 상대에게 미루거나 나는 몰라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라는 태도로 대응할 확률이 큽니다. 사랑은 둘이 함께 짊어지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 옆에 있어야 진짜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말로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 어느 쪽을 자녀의 반려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평생 의지할 사람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과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견례라는 단 한 번의 자리에서 결혼의 진심이 드러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가볍게 농담 삼아 말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품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환경과 가족을 은근하게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은 사랑보다 우월감을 앞세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결국 결혼 생활에서도 그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의 부모도 그렇게 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인생의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는 사람은 결혼이라는 큰 약속을 함께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본질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음속 불안과 걱정을 말없이 삼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 말은 영영 꺼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느껴지는 작은 어색함과 찜찜한 기운이 결혼 후 자녀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약속이 아니라 실천에서,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걸리는 지점이 있다면 부디 그 결혼을 잠시 멈추고 다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란 내 자식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는 사람과 맺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상견례 자리에서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 살펴야 할 징후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겪은 기억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소중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 번쯤 공유해주세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좋은 사랑은 깊이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선택한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평생 존중받고 이해받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자녀에게 따뜻한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